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비 오는 날 가족이 저를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구청 복도에 젖은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박태식입니다. 올해 73입니다. 40년 넘게 시외버스를 몰았습니다.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습니다. 시간표를 지키는 것,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카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삼촌, 오늘 구청에 잠깐 같이 가주세요. 무슨 일인데? 문화센터 등록이요.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준호는 제가 키운 아이나 다름없습니다. 형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제가 뒷바라지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전세, 보증금, 결혼 자금까지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 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미소도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글자가 빼곡합니다. 작은 글씨들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문화센터 등록서예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준호가 펜을 건넵니다. 손이 떨립니다.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 네, 서두르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준호도 민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내다봤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젖은 봉투입니다.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교통비입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때 구청 벽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분들 무료 상담 안내, 재산 보호 상담, 가족 갈등 해결 도움.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넣었습니다. 찢지 않고 접어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립니다. 구청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습니다. 40년 넘게 운전대를 잡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주머니 속 봉투가 현실을 말해줍니다. 차가운 현실을.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립니다. 뉴스에서는 비 피해 소식을 전합니다. 준호를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던 모습이 선합니다. 저는 그 아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울지 마. 삼촌이 있잖아. 그때부터 준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는 제가 달려가서 응원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면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아픈 날에는 제가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버스를 더 많이 몰았습니다. 야간 근무도 자원했습니다. 손님 없는 새벽 도로를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지면 된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마련해 줬습니다. 민정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웃어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삼촌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 거? 그러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기억력이 어떠세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괜찮은데? 가끔 같은 말 반복하시던데요? 그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제가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거울을 보며 자문자답했습니다. 나 괜찮지? 괜찮지? 준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삼촌, 병원 한번 가보세요. 뭔 병원? 그냥 검사 좀 받아보시라고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아픈 건 아닐까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센터 등록이라고 했는데 서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글씨들, 작은 활자들, 정말 문화센터 등록서였을까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준호입니다. 삼촌,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목소리가 어색합니다. 응. 근데 너희는 왜 그냥 간 거야?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죄송해요. 그 서류는 뭐였어?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센터요. 말끝이 흐려집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입니다. 준호야. 네? 삼촌을 속이는 건 아니지?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속여요? 그럼 됐다. 끊어라. 전화를 끊고 나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불안감.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노인분들 무료 상담 안내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선명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 한편이 계속 아립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으로 갔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혹시 괜한 걱정은 아닐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서윤이라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29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일을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것,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조카가 어제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는데 어떤 서류였나요? 문화센터 등록서라고 했어요. 근데 사인 안 하고 왔어요. 이서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사라진 준호와 민정, 책상 위에 남겨진 돈과 쪽지, 서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뭘 잘했다는 거요? 서명 안 하고 오신 것 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혹시 그 서류가 뭐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적과에서 확인해 볼게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서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10분 후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르신, 그 서류는 문화센터 등록서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뭐였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였어요. 집 소유권과 관련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제 집을. 다행히 서명 안 하셨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이서윤이 종이에 뭔가 적어줬습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급하다고 하는 서류는 절대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두 번째, 모든 대화는 녹음해도 됩니다. 세 번째, 도장과 통장은 따로 보관하세요. 네 번째, 은행 문자 알림 서비스를 켜두세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안타깝게도 요즘 늘고 있어요. 특히 가족 사이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속인다니.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믿을 만한 분 있으세요? 옛날 직장 동료가 한 분 있어요. 연락해서 상황 말씀드려 보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만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만식은 저와 함께 버스를 몰던 동료입니다. 올해 67입니다. 저보다 6살 어립니다. 태시가 무슨 일이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만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어하며 추임새를 넣어줬습니다.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정만식이 화를 냈습니다. 태씨가 예전처럼 수첩에 기록해. 수첩? 버스 몰 때 일지 쓰던 거 기억하지?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맞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 매일 운행일지를 썼습니다.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승객 수, 특이사항. 꼼꼼히 기록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CCTV도 확인하자. CCTV? 구청에 있잖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만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날 밤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 쓰던 검은색 수첩입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구청 지적과 준호 민정과 함께 방문. 문화센터 등록서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서류. 화장실 다녀온 사이 두 사람 사라짐. 책상 위에 봉투와 쪽지 남김.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사실을 기록하니까 감정과 구분이 됐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서윤이 알려준 4가지를 실천해야겠습니다. 특히 은행 문자 알림 서비스. 내일 당장 은행에 가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출금 한도를 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0원으로요? 창구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필요할 때만 와서 직접 찾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담배 꽁초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삼촌 어디 갔다 오세요? 은행. 무슨 일로? 준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정도 함께였습니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아버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민정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왔어?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삼촌, 어제 일 때문에 온 거예요. 뭐? 그 서류. 다시 작성해야 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서류? 문화센터 말이에요. 어제 구청에서 확인했는데 문화센터 서류가 아니더군. 준호와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민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구청 직원. 준호가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혹시 요즘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건 아닌가요? 민정이 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내 기억력이 왜? 어제도 화장실 간다더니 한참 안 나오시고. 화장실 가는 게 왜 기억력 문제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요즘 정말 자꾸 깜삐값을 해요. 깜빡한다고? 네. 같은 말 여러 번 하시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건가요? 그리고 삼촌, 이것 좀 보세요. 준호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후견인 신청서요. 후견인이 뭐야? 삼촌이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 대신 결정해 드리는 거예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나는 멀쩡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민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집에서 나가. 아버님? 나가라고 했어.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삼촌, 왜 그래요? 우리가 삼촌을 도우려는 건데. 도움은 됐어. 나가. 두 사람이 나간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였습니다. 출금 시도 300만 원 거절 시간 오후 3시 47분. 식은땀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계좌에서 돈을 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한도를 0원으로 해놔서 실패했지만 누가 그랬을까요?
제 통장과 도장을 가진 사람은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삼촌, 통장에 문제가 있다는데요? 벌써 알았네요. 무슨 문제? 출금이 안 된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뭘 노리는지 은행 가서 확인해 보세요. 삼촌이 뭔가 설정하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끊어.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준호 민정 방문. 후견인 신청서 가져옴. 기억력 문제 있다고 주장. 치매 환자 취급. 오후 3시 47분. 통장 출금 시도 300만 원 실패. 기록하면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밤늦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준호와 민정이 아파트 화단 근처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부터 넘기자.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삼촌이 눈치챘어. 어떻게 해? 기억력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더 들으려 했지만 두 사람이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계획된 일이었구나.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변에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해서 후견인을 만들고, 결국엔 제 재산을 가져가려는 것.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수첩을 펼쳐서 어제 들은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9월 2일 밤 11시경. 아파트 화단 근처. 민정, 이번에는 서류부터 넘기자. 준호, 삼촌이 눈치챘어. 민정, 기억력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글씨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의 습관입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게. 이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벌써 일어나셨네요. 어제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후견인 신청서를 가져온 것, 은행 출금 시도가 있었던 것, 밤에 들은 대화까지. 어르신,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이서윤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이서윤이 알려준 방법들을 메모했습니다. 첫 번째, 새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나눠 보관하기. 두 번째, 도장과 인감을 다른 곳에 보관하기. 세 번째, 모든 대화 녹음하기. 네 번째, 필요하면 내용 증명 보내기. 내용 증명이 뭐예요? 공식적인 경고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가 있나요? 상대방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돈의 절반을 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새 통장은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 도장 가게에 갔습니다. 새 도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기존 도장과 인감은 은행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새 도장은 정만식에게 맡겼습니다. 태식아, 이거 잘 보관할게. 정만식이 도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뭘?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어르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첩에 오늘 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새 통장 개설 마이너스 농협지점 기존 돈 절반 이체 도장, 인감은행 보관함 보관 새 도장 제작 마이너스 정만식 보관 핸드폰 녹음 앱 설치. 한 가지씩 해결하니까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무력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삼촌,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삼촌, 어제는 제가 너무했어요. 뭐?
후견인 얘기 말이에요. 삼촌 기분 상하셨을 것 같아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눌렀습니다. 기분 상할 만하지. 삼촌은 아직 건강하시니까요. 당연하지. 준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혹시 통장에서 돈 옮기셨어요? 왜? 잔고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이 아이가 제 통장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인터넷 뱅킹을 알고 있나요?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사기 당한 건 아닌가 해서요. 사기?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준호가 걱정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런 거 안 당해. 그럼 돈은 어디 갔어요? 필요해서 쓴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사셨는데요? 왜 그걸 내가 알아야 해?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삼촌, 저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세요? 걱정은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누가 힘들다고 했어? 준호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삼촌, 생각해 보세요. 저희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녹음을 중단했습니다. 대화가 모두 녹음됐습니다.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9월 3일 오후 4시. 준호 혼자 방문. 통장 잔고 확인하고 있음. 돈 옮긴 것 추궁. 보이스피싱 핑계로 설명 요구. 대화 녹음 완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 다음 날 이서윤을 만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그래요? 네.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이서윤이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해 줬습니다. 박준호, 서민정에게 경고합니다. 1. 더 이상 박태식의 재산에 관여하지 마시오. 2. 허위 사실로 후견인 신청하지 마시오. 3. 무단으로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지 마시오. 4.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걸 보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져요.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날 저녁 정만식과 만났습니다. 단골 국수집에서 만났습니다. 태식아, 잘했어. 뭐를? 이렇게 대응한 건 말이야. 정만식이 소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당연하지. 이런 일 처음 겪는 건데. 가족이 이럴 줄 몰랐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를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태식아, 너무 상심하지 마. 어떻게 상심하지 않아? 그래도 이제 정리되어 가잖아. 정만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대응할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까 해. 누구랑? 준호랑.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정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키운 정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삼촌, 내일 구청에서 만나자. 구청에서요? 왜요?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 구청에서 해야 해요? 와서 들어봐. 민정도 같이.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구청 상담실에서 준호, 민정과 면담 이서윤 입회 하에 최종 정리 내용 증명 전달.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키운 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구청 상담실입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이서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비 다 되셨어요? 네. 책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놨습니다.
수첩도 펼쳐놨습니다. 내용 증명서 사본도 준비했습니다. 준호와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민정은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삼촌, 무슨 일로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준호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앉아. 네 사람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저와 이서윤이 한쪽에, 준호와 민정이 반대편에. 녹음한다.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녹음을 해요?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서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태식 어르신이 요청하신 거예요. 무슨 요청이요? 설명드리겠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 빼곡합니다. 9월 1일. 너희가 말한 문화센터는 사실 지적과였지. 준호와 민정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기 번호표가 있어. CCTV도 확인했고. 이서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날 작성하려던 서류예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입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후견인 신청서를 가져왔지. 그건 삼촌을 위해서. 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호와 민정이 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기억력 문제가 있다고 한 것,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한 것,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여기 다 있어. 그날 밤 아파트 화단에서 한 대화도 들려줬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부터 넘기자. 기억력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준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앉아.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앉았습니다. 9월 2일 오후 3시 47분. 내 통장에서 300만 원 출금 시도. 은행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우연이야? 민정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어? 내 통장 정보를 아는 사람이 누구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9월 3일. 준호가 와서 돈 어디 갔냐고 추궁했지. 그건 걱정돼서. 걱정? 내 돈이 어디 갔는지 왜 내가 알아야 해? 준호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서윤이 내용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용 증명서예요. 어르신이 공식적으로 경고를 보내신 겁니다. 민정이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이 범죄 아니야? 삼촌. 준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조용히 들어. 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너 7살 때 기억나?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었지. 삼촌. 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울지 마, 삼촌이 있다고.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어. 삼촌, 죄송해요. 학교 운동회 때 내가 달려가서 응원했지. 네. 성적표 받아오면 내가 칭찬해줬고. 삼촌, 정말 죄송해요. 민정이 준호를 쳤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해요? 저는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해. 민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전세, 보증금, 결혼자금. 삼촌, 내가 언제 아깝다고 했어? 한 번도. 기꺼이 도왔지.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저희가 잘못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 돈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필요했길래?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삼촌 집까지 빼앗으려 했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키운 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었습니다. 준호야. 네. 너 어릴 때 비 오는 날 내가 널 우산 속으로 안고 다녔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내 우산은 내가 든다. 삼촌. 오늘부터 재정도 생활도 나 혼자 책임진다.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삼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삼촌, 일어나라고 했어.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락은 서면으로 하자. 서면이요? 편지나 문자로만. 삼촌, 그러지 말아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서윤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할 말은 다 했어. 삼촌, 정말 이러실 거예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준호와 민정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삼촌은 너를 사랑했다. 삼촌. 하지만 이제는 그만이다.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삼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삼촌, 건강하세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만식이 찾아왔습니다. 태식아, 일 하나 있는데. 무슨 일? 버스 회사에서 안전교육 강사 찾는데. 버스 회사 사장이 정만식의 후배였습니다. 경력 있는 기사를 강사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 있어? 40년 경력인데.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 2회 오전 2시간씩 신입 기사들에게 안전운전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첫 강의 날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젊은 기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칠판에 세 글자를 썼습니다. 정시, 기록, 사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시는 승객과의 약속입니다. 기록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한 신입 기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록이 어떻게 저희를 지켜줘요? 저는 지난 일을 떠올렸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기록들. 그것이 저를 구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록해 두세요.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기록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어떤 기록을 해야 하죠? 저는 제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 그는 신기하다는 듯 들여다봤습니다. 와, 정말 꼼꼼히 쓰시네요. 습관이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날부터 그 기사는 제 제자가 됐습니다. 이름은 김수현. 28살입니다. 매주 강의 후에 남아서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힘든 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네. 혼자는 위험해요. 수연이는 정말로 수첩을 사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운행 일지는 물론이고 일상생활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선배님, 집에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어머니가 아픈데 치료비가. 저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조언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돈은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준호 일 이후로 달라진 점입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돈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대신 수연이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복지관 상담을 받아보라고.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라고. 수연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길을 찾았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의실 창가에 우산을 두고 왔습니다. 접어둔 우산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비가 와도 이제 혼자 젖지 않습니다. 제가 우산을 펼 수 있고 접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렸다. 강의도 잘 마쳤다. 수연이가 또 질문을 많이 했다. 젊은 친구들과 있으니 기분이 좋다. 펜을 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눈송이가 반짝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내일 봬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탑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했어. 조심히 가.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일도 생겼습니다. 준호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73세 새 출발. 늦지 않았습니다. 창밖 눈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우산은 누구 손에 있나요? 이제는 여러분 손에 놓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내일은 맑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태식의 이야기였습니다. 73세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 이야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산은 지금 누구 손에 있나요? 이제는 여러분 손에 놓으시길 바랍니다.